바르면 무조건 다크닝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뷰티인강 파운데이션 영역은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셨었던 파운데이션 컬러 고르기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총 4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파운데이션 컬러 이해하기. 두 번째, 올바른 파운데이션 컬러 테스트 방법. 그리고 세 번째, 실전 나에게 맞는 파운데이션 고르는 방법인데요. 이 세 번째 시간에서는 여러분이 댓글로 달아주셨었던 그 유명한 파운데이션이 모두 출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1교시부터 시작해볼까요? 1교시, 파운데이션 컬러 이해하기. 파운데이션의 컬러 선택은 3개 3요소만 알고 있으면 끝이에요. 끝! 이 3개 3요소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색상, 명도, 채도인데요. 뭔가 어려워 보이죠? 전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흔히 들어보셨을 웜톤, 쿨톤, 아니면 뭐 21호, 23호, 25호, 혹은 뭐 옐로우 베이스, 핑크 베이스, 이게 다 3개 3요소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흔히 듣던 거를 하나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죠? 그러면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강의를 도와줄 우리의 교구, 바로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입니다. 수업을 쉽게 이해하려면 실물 파운데이션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이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의 컬러를 기준으로 해볼 거예요. 아무래도 인종이 다양한 해외 브랜드보다는 우리나라 국내 브랜드가 훨씬 더 우리나라 피부톤에 맞춰 나오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실패 확률이 확실히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파운데이션 컬러를 이해할 때 우리의 교구로 삼기로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가 미리 준비한 자료화면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보시면 보통 앞에 이렇게 숫자가 써져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13, 17, 21, 23 등등. 이 앞에 있는 이 숫자가 여러분이 흔히 들어보셨을 뭐 13호, 21호, 23호 호수고요. 이게 밝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13호, 17호, 21호 이 호수는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밝고 어두움인 명도입니다. 파운데이션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밝고 어두움인 명도예요. 오늘의 교구를 사용해서 13호부터 쭉 발라보면서 명도의 차이를 한번 느껴볼게요. 13호, 17호, 21호, 23호, 25호, 31호. 숫자가 커질수록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점점 명도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파운데이션 컬러를 고를 때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명도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정확히 몇 호인지, 어떤 명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겠죠? 집에 가지고 있거나 매장에 가셔서 파운데이션 몇 개를 턱선에 발라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발라봤을 때 내 피부 위에서 가장 존재감이 덜 드러나는 것이 나에게 맞는 명도인 거죠. 보이시죠? 저한테는 이 21N 컬러가 딱 존재감이 없어 보이죠? 저의 명도는 21호네요. 제 경우에 만약에 조금 화사한 피부 표현을 선호한다 라고 할 때는 명도를 반 정도 올려서, 한 톤 정도 올려서 이 컬러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는 살짝 햇빛에 탄 듯한 좀 건강해 보이는 그런 피부를 좋아한다 할 때는 명도를 반 정도 내려서 반톤 어두운 이 컬러를 선택하면 되겠죠? 근데 이때 꼭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명도를 하나 이상 건너뛰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다크닝이 생기거나 되게 얼굴만 동동 떠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한 톤 정도를 올리고 내리고 하시는 정도만 추천을 드립니다. 대신에 블러셔를 사용한다거나 투톤 베이스를 한다거나 해서 내 얼굴을 조금 더 화사하게 만들거나 조금 더 어둡고 차분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저번 영상에 이런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더라고요. 언니 저는 목이 더 어두워요. 혹은 언니 저는 목이 더 밝아요. 목이 더 하얘요 하는 경우요. 이것도 밝고 어두움인 명도와 관련된 질문들이에요. 1번, 목이 밝고 얼굴이 더 어두운 경우입니다. 얼굴이 더 어두운 경우는 조금 더 어두운 얼굴 피부에 맞춰서 파운데이션을 고르신 후에 상대적으로 밝은 목은 얼굴에 맞춰서 톤 다운 시키는 걸 추천을 드려요. 반대로 2번은 목이 더 어둡고 얼굴이 더 밝은 경우예요. 제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럴 때 더 어두운 목에 맞춰서 파운데이션 컬러를 선택하면 얼굴이 엄청 어두워지고 엄청 칙칙해지겠죠?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투톤 베이스를 추천을 드려요. 목색에 맞춰서 살짝 어두운 색을 여기 턱선까지 발라준 후에 그 다음 얼굴색에 맞춘 조금 더 화사한 컬러를 안쪽에 발라줘서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파운데이션 단계부터 쉐딩 효과가 나면서 조금 더 얼굴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피부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투톤 베이스 하는 방법은 제가 보충 수업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색상입니다. 파운데이션을 살펴보면 숫자 다음에 알파벳이 써 있어요. N, C, W라고 써있죠? 헤라 블랙 파데가 아니더라도 뭐 해외 브랜드나 국내 브랜드나 이 알파벳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N은 뉴트럴, C는 쿨, W는 웜인데요. 이것이 바로 색상을 나타냅니다. 브랜드에 따라서 핑크의 P,
옐로우의 Y를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이따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피부색 혹은 파운데이션의 색은 어떤 색인지 아시나요? 바로 주황색입니다. 주황색에 흰색을 섞고 거기에 채도를 낮추면 우리의 피부색 혹은 파운데이션의 색이 됩니다. 그래서 붉은빛이 도는 파운데이션은 이 주황색에 빨간색이 조금 더 섞인 것, 그리고 노란빛이 도는 거는 이 주황색에서 노란색이 조금 더 섞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에는 흔하진 않지만 노란색에서 연두색까지 넘어가서 연두색이 조금 섞인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올리브톤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다음 대신 써드리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핑크 베이스, 옐로우 베이스, 그리고 그 중간인 뉴트럴이 만들어진답니다. 실물파대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 똑같은 파운데이션 21호에서도 색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 파운데이션 컬러 고르실 때 이 제품명의 이 호수를 한번 살펴보세요. 제품명에 쿨의 C, 핑크의 P, 혹은 레드의 R, 그리고 단어로는 뭐 로제, 로지, 로즈, 페탈 등이 들어가면 핑크 베이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제품명에 웜의 W, 옐로우의 Y, 그리고 단어로는 뭐 아이보리, 베이지 등만 들어간다면 옐로우 베이스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그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중간 톤은 N, 뉴트럴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만 알고 계셔도 이름으로 한번 걸러지기 때문에 테스트 해볼 때 우선적으로 원하는 걸 테스트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피부색도 그렇고 이 파운데이션의 색도 그렇고 혼자 단독으로 있을 때는 그 색을 잘 띄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발라보면 상대적으로 더 붉은빛이 돌거나 상대적으로 더 노란빛이 도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 개를 함께 발라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방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명도의 선택만큼 또 중요한 게 색상 선택이에요. 저번 영상에서 이런 질문이 정말 많더라고요. 언니, 저는 얼굴이 너무 붉어요. 그거를 가리려면 반대의 옐로우빛을 써야 된다 그래서 옐로우빛이 강한 걸 썼더니 얼굴만 너무 동동 떠 보여요. 이런 댓글이요. 내 얼굴이 전체적으로 많이 붉다, 레드에 가 있다. 근데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완전 반대인 옐로우로 쓴다? 이게 맞는 걸까요? 처음에는 분명히 발랐을 때 이 붉은기가 완전 커버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바른 직후에는요. 근데 댓글 남겨주신 것처럼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갑자기 이제 다크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얼굴만 동동 뜬다거나 뭔가 피부 메이크업이 되게 이상하게 지워지는 현상을 겪으실 거예요. 내 피부톤과 너무 반대의 색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럴 때는 내 피부톤에서 완전 반대의 색으로 완전 거꾸로 가주시는 게 아니라요. 내 피부색에서 반 정도만 움직여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명도에서도 2개 이상 건너뛰지 말고 반톤 정도 올리고 내리고 해주셔야 돼요 라고 했잖아요. 색상도 마찬가지로 붉은기를 커버하겠다고 완전 다 건너뛰어서 끝에 있는 옐로우로 쓰게 되면 오히려 동동 떠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반 정도 이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붉은기는 파운데이션으로 다 가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 베이스나 코렉터 단계에서 커버를 해주신 후에 파운데이션은 내 피부톤과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걸로 골라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 방법입니다. 혹은 블러셔를 사용해서 커버해주는 방법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볼 쪽에 조금 붉은기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붉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엄청 노랗지는 않은 딱 그 중간 정도의 N 뉴트럴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21호예요. 저 같은 경우는 21에 N을 선택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의 명도랑 색상을 파악을 해주시면 파운데이션 컬러 고르기가 쉬워요. 세 번째, 채도입니다. 채도는 쉽게 말해서 쨍하냐 흐리냐, 선명하냐 흐리냐 이 차이입니다. 가끔 저의 댓글에도 달리는 내용인데 언니 이 파운데이션은 뭔가 잿빛이 돌아요 라거나 뭔가 회색빛이 돌아요, 뭔가 시멘트색이에요 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채도가 낮은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자주 달리는 게 너무 주황빛이 돌아요, 너무 빨개요 라고 하시죠. 그거는 채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잘 맞는 채도를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얼굴이 너무 붉으신 분들, 빨간색에 가까운 거죠. 그러면 채도가 높은 거겠죠. 그런 분들이 파운데이션도 너무 빨간 걸 써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더 빨개 보이겠죠. 얼굴의 채도가 높으신 분들은 그 적당한 채도를 골라주셔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파운데이션은 무조건 내 피부톤에서 2톤 이상 건너뛰면 안 돼요. 얼굴이 너무 빨개서 얼굴의 채도가 너무 높으신 분들이 또 반대로 아예 채도가 빠진 완전 잿빛의 컬러를 반대를 발라준다면 이게 처음에는 커버가 잘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 지나면 정말 100% 다크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채도도 한 톤 정도만 내려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채도가 낮은 경우 얼굴에 정말 혈색이 하나도 없고 약간 얼굴에서 막 잿빛 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얼굴이 고민이어서 파운데이션 컬러 선택을 완전 막 주황색이 도는 거, 완전 빨간 거를 발라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정말 다크닝 100%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파운데이션 컬러로 커버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컬러 코렉터나 아니면 메이크업 후에 블러셔 같은 걸로 교정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확실하게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정리를 해보자면 채도, 명도, 색상 모두 내가 가지고 있는 피부에서 2톤 이상 멀어지면 다크닝이 생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국내 브랜드들은 제가 많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웬만하면 한국인에게 맞는 채도를 가지고 있어서 색상이나 명도 쪽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간혹 해외 브랜드 중에서 채도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높다거나 말도 안 되게 낮은 제품들이 있어요. 해외 브랜드 구매하실 때는 꼭 이 채도를 잊지 말고 체크하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교시 올바른 파운데이션 테스트 방법. 이렇게 파운데이션 컬러를 이해했다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어쨌든 나한테 맞는 파운데이션을 찾아야겠죠. 일단 매장에서,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직접 발라볼 수 있을 때 올바르게 테스트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3가지의 주의사항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반드시 건조된 컬러를 확인한다. 두 번째, 반드시 얇게 펼쳐본다. 세 번째, 웬만하면 손등보다는 얼굴에 직접 테스트를 해본다. 여러분 파운데이션 구매하실 때 이런 경우 한 번씩 있지 않으세요? 매장에서 테스트 해볼 때는 분명히 화사하고 나랑 잘 맞고 뭔가 예뻤는데 집에 와서 다시 발라보니까 뭔가 모르게 칙칙한 그런 느낌? 물론 이유는 매장의 조명과 우리 집의 조명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명 차이도 있겠지만 이 파운데이션은 시간이 지나면서 건조가 되면서 어두워집니다. 특히 몇몇 제품은 정말 같은 파운데이션이 맞나 싶을 정도로 2톤 이상 어두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 발색을 해보시거나 매장에서 테스트를 해보실 때는 시간이 지나서 완벽하게 건조된 색상을 확인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반드시 얇게 펼쳐본다. 여러분 테스트 해보실 때 보통 쭉 짜서 이렇게 대충 펼쳐 발라보시고 이런 색이구나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너무 두껍게 바르기 때문에 정확한 색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펌핑을 하신 다음에 두껍게 한번 펼쳐 발라주시고 거기서 반은 이렇게 얇게 다시 펼쳐 발라주는 거예요. 얇게 펼쳐 발랐을 때 내 피부와 조화롭게 어울리는 게 나에게 맞는 파운데이션 컬러입니다. 두껍게 발라보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두껍게 화장하고 다닐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얇게 펼쳐 바르는 이유 중 하나가 두껍게 바르면 건조가 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조된 컬러를 빨리 확인하기가 어렵기도 해요. 세 번째, 웬만하면 손등보다는 얼굴에 직접 테스트를 해본다. 너무 뻔하고 당연한 얘기죠. 가장 좋은 방법은 입꼬리와 눈꼬리를 연결했을 때 생기는 이 가이드라인, 여기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때 제가 방금 알려드렸던 이 2가지 사항을 모두 적용해서 발라보셔야 돼요. 건조된 컬러를 확인해야 되고 또 얇게 펼쳐 발라야 됩니다. 3교시 실전, 나에게 맞는 파운데이션 컬러 고르기. 앞에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는 방법이에요. 다음은 온라인에서 구매를 할 때예요. 온라인은 직접 발라볼 수가 없으니 완전 감이 하나도 안 잡히잖아요. 온라인에서 선택하는 첫 번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명에서 힌트를 얻어서 감을 잡는 방법이에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1차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제가 해드릴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바로 파운데이션끼리 비교 발색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댓글로 달아주셨던 그런 유명한 파운데이션들을 제가 몽땅 구매를 했어요. 제가 비교해드리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파운데이션이 있다면 그거를 기준으로 두고 다른 컬러들을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13호, 17호, 21호, 23호 등등등 이 명도를 기준으로 명도가 같은 것끼리 한번 묶어봤어요. 역시나 제가 선정한 기준은 헤라의 블랙 파운데이션입니다. 저도 미리 준비한 자료화면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가장 대중적인 21호 그룹입니다. 21N1, 21C1, 21W2, 21W1. 21호는 가장 대중적인 컬러라서 이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도 4가지로 나누어서 구성되어 있어요. 이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 21호가 그 어떤 브랜드보다 21호가 정말 정직하게 21호처럼 나왔더라고요. 이 21호의 대표 4가지 컬러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21N1은 딱 정석의 21호 컬러로 가장 무난하고 또 대중적인 컬러로 볼 수 있고요. 이 21C1은 은은한 핑크 베이스의 화사한 컬러로 평소 화사한 피부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 21WE는 밝은 옐로우 베이스 컬러인데요. 채도가 높지 않은 차분한 컬러입니다. 간혹 파운데이션이 피부 위로 붉게 떠올라 보이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채도가 조금 낮은 차분한 컬러를 써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21W1은 22호에 가까운 컬러인데요. 나는 21호는 뭔가 밝고 23호는 뭔가 어두운 그 중간에 나는 약간 애매한 톤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21W1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21호의 파데를 같이 발라볼게요. 노란빛이 도는 21호 컬러입니다. 핑크나 옐로우로 치우치지 않은 중간의 21호 컬러입니다. 저는 딱 이 컬러를 정석 21호로 봐요. 더 핑크빛이 들어간 컬러입니다. 이거는 방금 컬러와 거의 비슷한 핑크빛의 컬러입니다. 아까보다는 핑크빛이 빠졌지만 그래도 은은한 핑크빛이 도는 컬러입니다. 방금 컬러와 비슷하고요. 이것도 핑크나 옐로우로 치우치지 않은 중간의 컬러입니다. 제가 가장 자주 쓰는 컬러이기도 해요. 방금 컬러와 거의 비슷한 컬러입니다. 노란빛의 21호 컬러입니다. 이 스타실러 파운데이션은 전체적으로 살짝 어둡게 나온 편이에요. 살짝 옐로빛을 띠고 이게 처음 도포에는 17호 정도로 밝은데 건조되면서 딱 한 톤 다운 되니까 참고해주세요. 주황빛을 띠는 컬러이고요. 다른 컬러에 비해서 채도가 조금 높아요. 이것도 건조되면서 톤 다운되는 컬러이니 참고해주세요. 노란빛의 21호 컬러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컬러죠. 피부 위에 올렸을 때는 1번 프렌치 바닐라랑 거의 비슷하게 발색이 되더라고요. 주황빛을 띠는 컬러고요. 건조되면서 살짝 어두워졌어요. 랑콤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채도가 높습니다. 딱 중간에 맑은 21호 컬러입니다. 더블웨어 중에 가장 제가 메인으로 쓰는 컬러예요. 블랙 파운데이션 바닐라랑 컬러가 비슷합니다. 주황빛의 차분한 21호 컬러고요. 또 건조되면서 톤 다운되니 참고해주세요. 밝은 피부톤 위에서는 이런 느낌, 중간 피부톤 위에서는 이런 느낌, 어두운 피부톤 위에서는 이런 느낌입니다. 피부에 발색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제 피부의 찰떡이죠? 위 두 줄은 살짝 화사하거나 자연스러운 느낌이고요. 아래의 두 줄은 살짝 어두워져서 차분해진 느낌이니 참고해주세요. 제가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쓰는 파운데이션이 이 에스트로더 더블레어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저는 봄 컬러와 쿨 바닐라 컬러를 메인으로 쓰거든요. 이 두 컬러가 가장 대중적인 컬러이기도 하고요. 봄 컬러 쓰시는 분들에게는 프렌치 바닐라 추천드리고요. 쿨 바닐라 컬러 쓰시는 분들에게는 바닐라 컬러를 추천드립니다. 21호 중에서 웬만하면 다 무난하게 잘 어울릴 컬러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이 바닐라 컬러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1호 컬러 중에서는 이렇게 제품명에 바닐라 혹은 내추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테스트해보실 때 한번 제품명 보시고 테스트해보세요. 다음은 22호 컬러들 같이 볼게요. 노란빛을 띠는 22호 컬러입니다. 앞 컬러와 거의 비슷한 컬러예요. 이름도 똑같네요. 이거는 더 노랗고 더 채도가 떨어진 차분한 컬러입니다. 핑크빛이 많이 도는 22호 컬러입니다. 중간빛의 차분한 22호 컬러입니다. 밝은 피부톤 위에서는 이런 느낌, 중간 피부톤 위에서는 이런 느낌, 어두운 피부톤 위에서는 이런 느낌입니다. 피부에 발색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제 피부 위에서는 많이 차분한 느낌이죠? 위 세 줄은 명도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컬러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름도 똑같네요. 이 원바닐라 같은 경우는 21호 피부톤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조금 어둡지는 않지만 살짝 차분한 피부 표현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항상 21호는 밝았고 23호는 뭔가 나에게 어두웠다 하는 그 중간에 있는 애매한 22호 톤들을 가지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21호보다 한 톤 밝아진 17호 그룹입니다. 17N1, 17C1 두 개를 비교해봤을 때 아이보리는 딱 상아빛이고 이 페탈 아이보리는 상아빛에서 핑크빛이 살짝 더 들어간 느낌이에요. 피부가 밝으신 분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붉은빛을 굉장히 많이 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중에서 나는 조금 더 차분하게 이 붉은빛을 가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이보리 같은 컬러를 추천드리고요. 핑크빛이 도는데 피부를 그대로 살리면서 피부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페탈 아이보리를 추천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붉은 기운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 붉은 기운을 가리시겠다고 노란빛이 많이 섞인 노란빛이 강한 그런 파운데이션을 써주시게 되면 너무 반대의 컬러이기 때문에 다크닝이 일어나거나 얼굴이 동동 떠 보일 수가 있어요. 붉은 기운을 커버하고 싶다면 딱 이 정도의 상아빛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17호의 파운데이션들 같이 발색해볼게요. 13호보단 반톤 내려온 맑고 밝은 상아빛 컬러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예요. 방금 컬러보단 살짝의 핑크빛이 추가된 컬러입니다. 이것도 살짝의 핑크빛이 도는 화사한 컬러입니다. 앞 컬러들과 비교했을 때 살짝의 노란빛이 추가된 컬러입니다.
방금 컬러와 비슷한 화사한 컬러입니다. 핑크빛이 들어간 컬러이고요. 앞 컬러들보다 살짝 어두워요. 핑크빛이 많은 화사한 컬러입니다. 이거는 노란빛의 컬러인데요. 이 컬러는 바를 때는 이렇게 화사한데 바르고 나면 채도도 떨어지고 딱 한 톤 정도 어두워집니다. 이 컬러도 핑크빛이 많이 들어간 화사한 컬러입니다. 앞 컬러보다 살짝 더 밝아지고 핑크빛도 살짝 빠진 딱 중간의 상아빛 컬러입니다. 노란빛이 도는 밝은 컬러입니다. 이것도 맑은 상아빛의 밝은 컬러입니다. 이 컬러는 건조되면서 채도가 많이 올라오니 참고해주세요. 핑크빛의 컬러이고요. 건조되면 17호에 끼기에는 살짝 어둡고 21호에 끼기에는 살짝 밝아서 여기에 넣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옐로우 베이스고요. 이 컬러도 첫 도포에는 밝은데 건조되면서 한 톤 이상 어두워지는 컬러예요. 밝은 피부톤 위에서는 이런 느낌, 중간 피부톤 위에서는 이런 느낌, 어두운 피부톤 위에서는 이런 느낌입니다. 피부에 발색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제 피부톤보다 반톤에서 한 톤 정도 밝죠? 마지막에 발색한 이 두 개는 좀 더 어두운 컬러예요. 21호에 끼기에는 살짝 밝아서 여기 넣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제가 17호 파운데이션 통틀어서 가장 잘 쓰는 컬러가 이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의 17N1 그리고 랑콤 땡이돌 P501 컬러인데요. 둘 다 공통적으로 잿빛 없이 맑은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 컬러가 저 같은 보통 피부 가지신 분들이 하이라이터를 써주셨을 때 다크닝 없이 딱 맑고 화사하게 표현되는 컬러입니다. 그리고 17호 컬러들 중에서는 제품명에 아이보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 테스트할 때 참고해보세요. 세 번째로 21호보다 한 톤 어두워진 23호와 25호 그룹입니다. 23N1, 23C1, 23W1, 그리고 25N1. 중간 톤인 베이지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핑크빛이 더 도는 핑크 베이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노란빛이 더 도는 샌드 베이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톤 더 어두워진 컬러 중에서는 엠버 컬러가 있습니다. 사실 정직한 23호 피부톤을 가지신 분들이 파운데이션 컬러 고르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일단 국내 23호 컬러들 중에서는 정말 23호인데도 21호보다 더 밝은 컬러들이 있고요. 해외 브랜드에서 찾자니 너무 막 붉거나 잿빛이 돌거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나누어 본 정직한 23호 컬러들 보여드릴게요. 핑크빛이 도는 살짝 화사한 느낌의 23호 컬러입니다. 핑크나 옐로우로 치우치지 않은 중간의 23호 컬러입니다. 앞 컬러들보다는 반톤 정도 어두워진 옐로우 베이스 컬러입니다. 앞 컬러와 다르게 채도가 빠진 차분한 23호 컬러입니다. 중간 톤이지만 아주 살짝의 핑크빛이 도는 컬러예요. 헤라 블랙파데 1번과 2번을 섞어놓은 느낌? 건조가 되면서 두 톤 정도 다운되는 컬러이니 참조해주세요. 핑크빛의 화사한 23호 컬러입니다. 블랙파데 핑크 베이지랑 거의 컬러가 비슷해요. 중간빛의 차분한 23호 컬러입니다. 전 컬러보다는 어두워진 중간에 차분한 24호 정도의 컬러입니다. 건조되면서 채도도 떨어지고 좀 더 어두워져요. 이 컬러는 더 어두워져서 23호에서 25호 사이의 컬러입니다. 25호에 넣을 걸 그랬어요. 노란빛이 도는 컬러이고요. 이 중에서 가장 어둡습니다. 노란빛의 차분한 23호 컬러입니다. 노란빛의 차분한 컬러이고요. 이것도 건조되면 많이 어두워지니까 참고해주세요. 밝은 피부톤 위에서는 이런 느낌, 중간 피부톤 위에서는 이런 느낌, 어두운 피부톤 위에서는 이런 느낌입니다. 피부에 발색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윗줄은 화사한 23호, 아랫줄은 차분한 23호예요. 마지막 줄은 23호보다는 어둡고 25호로 가기에는 살짝 밝은 컬러들이니 참고해주세요. 어두운 컬러일수록 파운데이션 컬러의 채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하면 정말 얼굴이 너무 붉어 보이거나 너무 칙칙해 보이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채도와 적당한 색상들을 추천을 드려요. 23호 컬러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품명에 베이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 테스트할 때 참고해보세요. 다음으로 25호 컬러도 볼까요? 핑크빛도 노란빛도 많지 않은 중간의 25호 컬러입니다. 방금 컬러와 비슷한 25호 컬러예요. 근데 다른 것보다는 살짝 밝아요. 살짝 주황에서 노란빛이 도는 25호 컬러입니다. 핑크빛도 노란빛도 많지 않은 중간의 25호 컬러인데요. 이게 1번 헤라 블랙 파데와 가장 비슷합니다. 노란빛이 많은 25호 컬러이고요. 채도가 살짝 있어요. 이 컬러도 건조되면서 한 톤 이상 어두워져요. 참고하세요. 이 컬러도 건조되면서 두 톤 정도 어두워집니다. 핑크빛이 도는 25호 컬러입니다. 밝은 피부톤 위에서는 이런 느낌, 중간 피부톤 위에서는 이런 느낌, 어두운 피부톤 위에서는 이런 느낌입니다. 피부에 발색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제 피부톤보다는 한 톤 정도 어둡죠?
마지막 두 컬러는 25호보다는 살짝 어두워진 컬러입니다. 근데 어떻게 바르느냐 그리고 또 얼마큼 덧바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참고를 해주세요.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 25N1 컬러랑 제로 쿠션 샌드 25 컬러랑 비슷하죠? 이 제로 쿠션 샌드 25 컬러는 제가 직접 도색해서 만든 컬러거든요. 이 컬러가 진짜 리얼 25호를 가지신 분들에게 테스트해드렸을 때 평균적으로 가장 차분하게 잘 어울리는 컬러였어요. 25호 피부톤을 가지신 분들 중에 아직 찰떡 컬러 못 찾으신 분들은 이 두 컬러 한번 테스트해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25호 컬러들은 이렇게 제품명에 엠버 혹은 샌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 테스트할 때 참고해보세요. 네 번째로 가장 밝은 13호 그룹입니다. 13N1. 딱 예쁜 화사한 상아빛의 컬러입니다. 저한테는 조금 밝죠? 이런 밝은 컬러는 하나 가지고 있으면 다른 파운데이션과 섞어 쓰기 정말 좋아요. 계절별로 얼굴 피부 명도가 달라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여름에는 조금 어두워졌다가 겨울에는 조금 더 밝아졌다가 그럴 때 이렇게 밝은 컬러 하나 가지고 있다면 겨울에는 조금 밝은 컬러를 많이 섞고 여름에는 밝은 컬러를 조금 섞고 해서 나에게 맞게 조색해서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럼 가장 밝은 13호 파운데이션 그룹들 보여드릴게요. 중간에 맑은 상아빛 컬러입니다. 발랐을 때 딱 화사하게 예쁜 컬러예요. 방금 포슬린과 거의 비슷한 컬러입니다. 이것도 맑은 상아빛으로 컬러가 비슷합니다. 앞 컬러들과 밝기는 똑같고 살짝 핑크빛이 더 도는 컬러입니다. 방금 컬러보단 살짝 어둡고 약간 핑크빛이 돌아요. 이것도 약간의 핑크빛의 밝은 컬러입니다. 아주 화사한 컬러예요. 이 컬러도 약간의 핑크빛의 밝은 컬러입니다. 중간 톤에 가깝지만 아주 살짝 더 핑크빛이 있는 밝은 컬러입니다. 핑크빛이 아주 많은 밝은 컬러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핑크빛이 많아요. 가장 밝고 가장 노란빛이 많은 컬러입니다. 전 컬러와 비교하면 더더욱 노란빛이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전 컬러들보다는 살짝 차분해진 컬러입니다. 그렇다고 17호로 가기에는 살짝 밝아요. 처음에는 밝은데 건조되면서 2톤 이상 어두워져요. 완벽하게 건조되면 17호에서 21호 사이 정도가 되니 참고해주세요. 밝은 피부톤 위에서는 이런 느낌, 중간 피부톤 위에서는 이런 느낌, 어두운 피부톤 위에서는 이런 느낌입니다. 피부에 발색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확실히 제 피부에서는 많이 밝죠? 가장 아래 두 개는 도포시에는 아주 밝은 13호였다가 건조되면서 2톤 정도 톤 다운되는 컬러이니 참고해주세요. 쭉 보시면 이 롬앤 제로 쿠션이랑 헤라 블랙 파데랑 컬러가 가장 비슷해요. 이 제로 쿠션 13호도 제가 13호 분들에게 직접 발색해보면서 조색해서 만든 컬러거든요. 이 두 컬러가 13호 분들에게 직접 발색을 해봤을 때 딱 가장 예쁜 상아빛으로 발색이 되는 컬러였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13호 컬러들은 제품명에 포슬린 아니면 라이트, 퓨어 등의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밝은 피부톤 가지신 분들 중에서 테스트해볼 때 이 단어 들어가 있는 제품 먼저 테스트해보는 게 더 좋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어두운 31호 그룹입니다. 31N1. 딱 봐도 전 컬러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어두워진 게 보이죠? 예전에는 국내에서 이런 컬러 찾기가 정말 어려웠었는데 요즘에는 많은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31호부터는 컬러가 완전 똑같지 않더라도 25호보다 어두운 것들을 다 하나로 묶어봤어요. 그럼 비슷한 파운데이션들 발라볼게요. 가장 어두운 31호 컬러입니다. 노란빛이 더 돌고요. 앞 컬러보다 살짝 밝아요. 핑크빛이 도는 어두운 컬러이고요. 역시나 입생로랑 거는 건조되면서 더 어두워지니 참고해주세요. 채도가 낮아진 차분하고 어두워진 컬러입니다. 주황빛이 도는 어두운 컬러입니다. 전 컬러에 비해서 채도가 살짝 있습니다. 밝은 피부톤 위에서는 이런 느낌, 중간 피부톤 위에서는 이런 느낌, 어두운 피부톤 위에서는 이런 느낌입니다. 피부에 발색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제 피부톤보다는 2톤 이상 한참 어두운 컬러들이죠. 비교해봤을 때 헤라 블랙파데 31N1 컬러가 가장 어두워요. 제가 가지고 있는 파운데이션 통틀어서 가장 어두운 컬러입니다. 피부톤이 어두우신 분들 중에서 아직도 맞는 명도, 아직도 맞는 호수 못 찾았다 하시는 분들 이 파운데이션 꼭 테스트해보세요. 보충 수업, 투톤 베이스 방법. 파운데이션의 컬러를 이해하고 또 나에게 맞는 파운데이션 컬러를 골랐다면 이제 그걸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봐야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투톤 베이스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투톤
투톤 베이스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첫 번째, 파운데이션 단계부터 얼굴 가장자리에 음영을 넣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두 번째, 목 피부가 얼굴 피부보다 어두우신 분들. 저도 이런 경우라서 투톤 베이스를 꼭 해준답니다. 파운데이션 투톤 베이스로는 얼굴형 전체에 음영을 잡아준다고 하면 그 전에는 컨실러를 사용해서 이목구비에 음영을 넣어주고 간답니다. 컨실러로 이목구비에 음영을 넣는 거기 때문에 이때도 컬러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컨실러 컬러에 대해서도 잠깐 짚고 넘어가 볼게요. 아시겠지만 뭐 주황색 컨실러, 보라색 컨실러 등등 되게 많은데 오늘은 컨실러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명도만 짚어보고 갈게요. 컨실러를 명도로 나눠봤을 때 이렇게 밝고 중간 어두움이 있죠? 밝은 컨실러 먼저 볼게요. 밝은 컨실러는 일단 이목구비 음영을 넣어줄 때 튀어나온 곳을 더 튀어나와 보이게끔 만들어줍니다. 이 밝은색 컨실러를 쓸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절대로 튀어나온 잡티에 이 밝은 컨실러 쓰시면 안 돼요. 상상해보세요. 볼록 튀어나와 있는 잡티에 이 밝은 컨실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앞으로 더 튀어나와 보이겠죠. 밝은 컨실러는 무조건 꺼진 곳을 튀어나와 보이게 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내 피부톤보다 어두운 컨실러입니다. 제가 방금 튀어나온 잡티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튀어나온 잡티는 바로 이렇게 어두운 컨실러로 커버를 해주셔야 돼요. 보통 튀어나온 잡티들은 붉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붉은 거를 어두운 색으로 조금 눌러주면서 이 튀어나왔던 걸 조금 더 들어가 보이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이 어두운 컨실러를 코벽에 발라서 코의 붉은기를 감추는 동시에 콧대에 쉐딩을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줍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컨실러로 밝은 곳을 T존으로 발라줬고 어두운 색으로 코벽을 발라주기 때문에 이미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부터 컨실러 단계에서부터 얼굴에 음영감이 다 살아나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이제 파운데이션 투톤 베이스를 해주게 된다면 쉐딩 제품을 사용하기 전 이미 베이스 단계에서 얼굴에 튀어나올 곳과 꺼질 곳이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더 입체감 있는 메이크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 피부를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파운데이션은 21N1 컬러를 사용해요. 그러면 밝은 컨실러로는 21호보다 한 톤 밝은 라이트 아이보리 컬러를 써주면 되겠고, 또 음영감을 주고 싶은 부분은 21호보다 한 톤 어두운 딥베이지 같은 컬러를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파운데이션과 컨실러는 동일한 성분의 파우더일수록 궁합이 더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같은 브랜드에서 동일한 파우더로 나온 제품을 사용해주는 걸 추천합니다. 이거를 기억하신 상태에서 제가 준비해온 자료화면 보면서 얘기해볼게요. 일단은 어두운 색 컨실러부터 사용을 해볼게요. 코 주변 붉은기 그리고 코 벽에 음영을 넣어보고 갈게요. 브러쉬에 딥베이지 컬러를 묻힌 후에 붉은기를 가려주는 동시에 음영을 잡아줍니다. 붉은 잡티들이 차분하게 커버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밝은 컬러를 사용해서 꺼진 곳을 밝혀주고 갈게요. 브러쉬에 라이트 아이보리를 묻힌 후에 눈밑이 저는 좀 꺼진 편이에요. 눈밑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관자놀이와 T존까지 발라준 후에 퍼프로 밀착시켜줍니다. 이렇게 컨실러로 한번 커버를 해주니까 얼굴 전체적으로 손정리가 되는 동시에 이목구비의 음영이 한번 살아나게 되죠. 방금까지 이목구비의 음영을 넣었다면 이제 얼굴 전체에 음영을 넣어줄 파운데이션 투톤 베이스를 해볼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 피부가 조금 더 어두워요. 얼굴이 조금 더 밝은 타입이에요. 그래서 목 피부에 맞춰서 제 얼굴 피부보다는 한 톤 정도 어두운 컬러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제 피부톤보다 살짝 화사하거나 아니면 제 피부톤과 딱 맞는 컬러를 발라서 이 두 가지 컬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해줄 거예요. 자료화면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볼게요. 목과 얼굴이 연결되는 이 턱선에 목색과 맞춘 한 톤 어두운 파운데이션을 콕콕콕 찍어서 펼쳐 발라줍니다. 이렇게 펼쳐 발라주면 자연스럽게 목 피부톤과 얼굴 가장자리가 연결이 되죠. 그러면서 얼굴 가장자리는 한 톤에서 반 톤 정도 어두워지면서 음영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얼굴 안쪽에는 제 피부톤과 자연스럽게 맞으면서도 살짝 화사한 컬러를 콕콕콕 찍어서 발라줍니다. 바르는 방법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었죠. 이렇게 발라주면 파운데이션 단계에서 입체감을 주는 투톤 베이스 완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파운데이션 컬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번 뷰티인강 파운데이션 영역에서는 뭐 컬러, 제형, 바르는 방법 등을 알려드렸어요. 제가 이번 뷰티인강 파운데이션 영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댓글로 달아주셨던 것들과 유명한 파운데이션을 100개 넘게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컬러펜을 찍으려고 그걸 다 발색을 해보고 다 나누어 놨거든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브랜드별로 특징이 다르고 또 제형별로 컬러별로 다 특징이 다른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파운데이션 대신 써드린 편을 통해서 각 브랜드별 파운데이션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